이부터 녹화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케팅 부심 대표 박종식입니다. 자, 오늘은 에반스, 전 세계 1위 플라즈마 활성수 1위 기업 에반스에서 제공하는, 진행하는 줌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원장님께 말씀드릴 거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거면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예, 릴스, 블로그, 그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이렇게 할 건데,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블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블로그가 가장 어렵긴 해요. 마케팅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네이버에서 워낙 그 깐깐하게도 보고, 네이버가 정한 규칙에 맞게 써야 노출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네이버에, 네이버에 제공하는 그 규칙이 안 맞으면, 누락도 되고 저품질로 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내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네이버 블로그를 할 줄 알면 일단 다른 마케팅을 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진짜 열심히 하니까 어느 정도는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뭐 릴스나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너무 편한데 왜 그러냐면 일단 모든 마케팅이나 뭐 이런 뭐 영화나 뭘 하려면 일단은 글쓰기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글쓰기가.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릴스를 만들려고 해도 글쓰기가 돼서 기획을 하고 대본을 만들고 예, 자막을 만들고 등등 글쓰기가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글쓰기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냥 어렵긴 하지만 배워두시면 마케팅 하는 데는 너무너무 효율적이고 꼭 필요하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한 번쯤 배워두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좀 주제를 다른 거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8월 달이면 뭐 블로그에 대해서 4번 강의를 연달아서 한다거나 좀 계속 들으면 원장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차곡차곡 이렇게 좀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건 요거예요. 블로그 저품질하고 그다음에 포스팅 누락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저품질하고 누락은 차이점이 있어요. 예. 먼저 누락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누락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거 지금 블로그 분석하는 툴인데 블라이라는 툴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천안에 계신 법무사님 블로그인데 제가 맨날 요즘에 말씀드리죠. 뭐 법무사,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등등 전문직 요즘에 다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요즘에 법무사님을 과외를 해드리고 있어요. 예,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가르친다는 게 조금 웃기기도 한데 어쨌든 블로그는 제가 더 잘 아니까 과외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블로그를 다 쓰고 계세요. 근데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우시기 전에는 의뢰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블로그들이 글이 다 누락이 됐었어요. 예, 누락이라는 거는 네이버가 원하는 형태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글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찾아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지 검색했을 때는 전혀 안 나온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누락이죠. 전부 다. 예, 전부 다 누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4년부터 25년까지 2년 가까이 글을 쓰셨는데 그죠? 하나도 제대로 노출되는 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쓰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서 볼까요? 어떻게 썼는지. 요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우리가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별 다른 거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어디 법원이나 이런 데서 받은 자료들 그대로 갖다가 넣은 거기 때문에 이미지도 겹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글 역시도 어디서 복사해서 그냥 갖다 붙여넣은 글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이버 로직을 아는 사람은 네이버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한 명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누락이 되더라, 또 이렇게 하니까 노출이 잘 되더라 등등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아름아름 아 이렇게 하니까 요거 돼, 이렇게 하면서 전해지는 게 이제 로직들. 예, 저도 제가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노출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터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사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디서 퍼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글도 예, 어디서 써다가 갖다 붙여놓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예, 이런 거는 글자가 너무 적죠. 글자는 몇 자 없고 사진 하나, 둘, 세 개, 세 개, 두 개, 사진 두 개, 글자 몇 자, 글자 한 300자, 400자. 예, 이렇게 되면은 누락이죠.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예, 시간 들여서 2년 동안 썼는데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원장님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 내가 볼 때 블로그도 열심히 쓴 것 같은데 손님도 없고, 예, 아무 반응도 없고, 아, 블로그는 효과 없는가 봐. 그죠? 나랑은 안 맞는가 봐. 등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블로그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블로그를 좀 하시려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략적인 거는. 뭐 글자는 몇 자 정도 써야 된다. 이미지는 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등등. 어느 정도 로직이 있는데, 요거 일단 해보고 시간 되면 제가 로직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블로그 누락이랑 블로그 저품질, 그다음에 포스팅 누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써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글자 수도 한번 볼게요. 글자 수 보면은 이 글자 수 있죠? 어떤 거 보면 이렇게 글자 수 100자, 그죠? 170자, 200자 이런 것들 너무 적죠. 근데 이렇게 적게 쓰더라도 네이버 로직에 맞게 쓰면 노출이 되는데 왜 안 되냐면은 이렇게 글자 수가 적으면 네이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그다음에 소제목이 돼 있는지 등등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없는 거죠. 판단할 근거가 이게 글자가 적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자 수는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한 1000자 이상은 넘는 게 좋고요. 그럼 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계세요. 어떤 거 물어보냐? 글자 수는 뭐 어느 게 좋냐? 예, 1000자가 좋냐? 1200자가 좋냐? 막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1000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00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이 글을 가지고 예, 잘 썼는지, 네이버 로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판단할 근거가 돼야 되는데 글자가 너무 적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글자가 너무 많아도 네이버에서 또 안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쓰실 때는 1000자에서 2000자 정도, 예, 그 정도 쓰시면 괜찮아요. 그렇다 해서 뭐 꼭 1200자, 1300자 이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 대략 2000자 안 넘게만 쓰시면 괜찮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을 때는 내 글이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죠? 한번 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누락된 글 중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요게 제목입니다. 요게 제목. 요게 제목이면 요 제목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 가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서 아이고, 네이버 검색창에 가서 내가 쓴 글 제목을 그대로 넣습니다. 예, 그대로 넣고 여기다가 앞뒤로 큰 따옴표를 해주세요. 큰 따옴표. 다시 제목을 넣고 내가 쓴 제목을 그대로 복사해 넣고 앞뒤로 큰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이 블로그가 나오면 누락이 안 된 거고 이 블로그가 안 나오면 예, 누락입니다. 그죠? 이게 똑같은 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름 누락이에요. 그리고 블로그 태그도 한번 가볼게요. 예, 안 나오죠? 없어요. 이렇게 되면 누락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러면은 우리 저번 스파 블로그 가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 앞뒤로 큰 따옴표 오 엔터. 예. 자, 그럼 요거는 누락이네요. 이것도 누락일 가능성이 크네요. 네, 요거는 저번 스파에 지금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블로그 쓰고 있는데
없는 거 보니까, 어, 누락인 것 같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이렇게 할게요. 다시. 그럼 요거를, 이 글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라이로 가서, 네. 그러면은, 요게 조금 분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 요게 노출 강함으로 나오네요.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 글이 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요. 네. 요 별표까지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나오네요. 어?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글을 발행하면 이런 것도 좀 수시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분석기에서는 지금 노출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누락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한번 보죠. 자, 최종 체형 관리로 한번 볼게요. 최종 체형 관리 한번 보고 여기 블로그 탭에서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글을 발행을 하시면 좀 추적을 해보셔야 돼요. 금방 발행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좀 노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예,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PPT에서 그냥 쓴 거를 갖다 붙인 것 같네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모지가 많은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PPT가 쓴 글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별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이런 것도 GPT가 쓴 전형적인 글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 진한 색깔로 글자 박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GPT가 쓴 글인데 요거는 GPT 쓴 거 그대로 붙여 넣었을 가능성이 크네요. 예, 이거는 예,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쓴 글이 잘 되고 있나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키워드를 세종 체형 관리 썼죠. 그러면 세종 체형 관리로 들어가서 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나. 그리고 최신 글로 하면은 예, 순서대로 나오죠. 발행은 순서대로. 근데 없는 거 보니까 이걸도 누락 같아요. 누락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락되는 글들이 많아지면 점점 누락되는 글들이 많아지면 이제 블로그도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블로그라고 판단이 돼서 블로그 자체가 이제 속된 말로 마탱이 가는 겁니다. 예, 마탱이 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글 자체가 이제 누락이 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글 자체가 누락되는 거고 그다음에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블로그도 보면. 근데 이걸 문제는 그렇게 된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도 그래요. 모르고 있는 사실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체크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불덱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불덱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이 지수를 볼 수 있는 점수를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게임처럼 레벨이 있어요. 준체 1, 2, 3, 4, 5, 6, 7, 그다음에 최적화 블로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5년 10월 달 정도 해가지고, 25년 10월 달 돼가지고, 잠깐 요거, 지금, 블로그 강의하는 겁니다. 네, 블로그, 예, 온라인 마케팅 강의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도 게임처럼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는데, 이제 일반으로 됐다는 거는 저품질이에요. 이 블로그는 아주, 예, 네이버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블로그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프로그램들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 이렇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저품질이 되면 뭐냐면, 이제는 어떤 글을 써도 네이버에서는, 예,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요거는 누락이 아니고 일반으로 썼죠. 다 일반으로. 근데 이렇게 저품질로 가는 이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정지가 된 거죠. 어떤 걸 써도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요. 이웃 수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좋아요 댓글 뭐 써주는 것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팔로우 늘리는 것들 등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돌리면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면. 그러니까 방문자 수가 뭐 하루에 뭐 10명이었는데 갑자기 500명씩 막 계속 들어온다. 근데 꾸준히 계속 들어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100명 들어왔다, 500명 들어왔다, 막 들쑥날쑥. 예, 천차만별로 막 들어오면 네이버에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뭐 계속 500명씩 꾸준하게 들어온다.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인간이 한 것 같지 않은 이상한 행동들, 패턴들이 감지가 되면 네이버에서는 그때부터 예,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아내게 돼 있어요. 뭐 영수증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짜로 다 하면 언젠가는 걸리게 된 것처럼 블로그를 키운다고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블로그에는 어떤 걸 써도 노출이 안 되는 그런 블로그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못 살립니다. 현재로서는. 요거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아마 돈 많이 버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되기 전에 블로그를 좀 잘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블로그 운영하는데 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략 블로그 누락하고 포스팅 누락하고 그다음에 블로그 저품질을 봤는데 요거 좀 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장님들 궁금하신 거 남겨놓으시면 제가 끝나고 좀 해드릴게요. 예, 채팅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렇게 좀 주제가 있긴 하지만 어떤 거 필요하시다 하면은 언제든지 라이브로 해드릴 수 있는 예, 오마카세 강의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누락이 안 되려면 이런 거 좀 아셔야 돼요. 금치거, 그다음에 외부 링크를 심하게 넣는 거, 그다음에 네이버 로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외부 프로그램들, 예,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동일 키워드로 도배되어 있는 것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세종 마사지로 한 글에 막 20개씩 써 있다. 근데 그거 하나는 괜찮아요. 하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세종 마사지라는 키워드가 도배된 글들이 뭐 10개, 20개 쌓인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누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꼭 한 번 뭐 마사지를 썼다고 해서 누락되는 게 아니고요. 마사지가 들어간 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락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어떤 거 있냐면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을 때, 계속 했을 때 그때 이제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사진을 계속 썼다. 아니면 같은 글을 계속 올렸다. 아니면 같은 링크를 계속 계속 썼다 등등 같은 행동들이 반복되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죠. AI 쓴 글, GPT가 쓴 글 딱 보면은 티가 나죠. 그런 것들. 근데 GPT로 딱 한 번 썼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GPT로 쓴 글들이 많아질수록 이제부터 누락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외부 제품들 도배 금지 예,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블로그가 생긴 목적이 고객들한테 좋은 정보를 사용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목적인데 우리가 팔아야 될 상품들을 도배를 해놓고 써놓으면 네이버에서 안 좋아하죠. 그죠? 원래는 검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들, 어떤 우리가 팔려고 하는 제품들만 도배해 놓는다. 그러면 누락될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 어떤 걸 봤냐면 컨설팅 한 분 중에서 그분이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웨딩샵, 웨딩홀만 전문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웨딩홀에 관한 것들만 계속 쓰니까 몇 개 쓰지도 않았는데 한 10개 정도 썼나? 그런데 다 누락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쓰니까 본인은 뭐 순수한 마음에서 이제 썼지만 네이버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뭔가 얘는 정보 전달의 목적이 아니고 뭔가를 팔려고 하는 애구나. 그죠? 팔려고 하는 애구나 해서 생각을 해서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 금치거 확인. 금치거란 뭐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치거가 뭐냐면 네이버는 이 형태소마다
글마다 이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뭐 의학 용어, 어떤 거는 뭐 금융에 관한 것들, 어떤 거는 의료 용어 등등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업 용어들이, 상업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간 글은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상업성 블로그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상업성 키워드는 뭐냐면 뭐 문의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아니면 뭐 전화번호, 아니면 실제로 있는 제품 이름 등등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상업성 블로그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누락되고 저품질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금치고 잠깐 볼게요. 뭐냐면 과도한 광고성 표현, 예, 이런 것들, 무료, 공짜, 무상 제공, 최저가, 초특가, 그다음에 뭐 미친, 역대급 최고, 이런 것들은 흔히 광고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인데, 예, 네이버는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예, 100% 보장, 핫딜, 예, 미친 이런 것만 써도 누락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 세계 1위 막 이런 거, 1위 이런 것들 안 좋아해요. 예, 과도한 광고성 표현, 그다음에 예, 선정성 있는 자극적인 단어들, 섹시, 야한, 예, 가슴, 노출, 엉덩이, 예, 속옷, 비키니 등등, 예,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에스테틱 쪽, 특히 왁싱샵에서는 이런 신체 부위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쓸 수밖에 없어요. 신체 부위를. 근데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쓰면은 아 얘는 예, 선정적인 블로그다. 그냥 판단해버려 누락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왁싱샵에서 뭐 글을 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엉덩이를 뭐 쓴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한두 번 정도 괜찮은데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엉 띄고 덩 띄고 이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엉 띄고 덩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약간 띄어쓰기만 해도 안 걸리니까 예,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블로그 쓰실 때. 자, 그래서 돌아와서 그다음에 예, 의료에 관한 것들. 완치 치료, 부작용, 그다음에 병명, 병 이름들, 그다음에 여기 또 되게 많아요. 우리가 또 블로그 쓰다 보면 우리 원장님들이 블로그 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비만은 웃기게 뭐냐면 꼭 비만이 아니고 비만 내리면 이것도 비만으로 판단돼가지고 예, 의학용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의학 용어도 하여튼 병에 관련된 것들은 다 걸려요. 많으면. 그다음에 에스테틱도 여기 끝에 틱 들어가죠. 틱. 이거 틱도 의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예, 의학 용어 중에. 근데 틱도 많이 주면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인사하다 보면 뭐 안녕하세요 무슨 무슨 에스테틱 뭐입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예, 알고 쓰셔야 돼요. 틱도 많이 쓰면 걸린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의학 용어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완치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술, 그다음에 교정 이런 것도 안 좋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에 관한 것들 있죠. 예, 주식, 리딩방, 그다음에 이자, 예, 이자 이런 것들, 돈에 관련된 것들, 대출 이런 것들도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금융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반복적인 도배. 그죠? 부산 마사지면은 부산 마사지를 막 10번, 20번 쓴다. 그러면은 누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꼭 누락이 아니에요. 누락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최종 피부 관리라는 이 키워드를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20번, 30번 막 써요. 씁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 이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블로그들 순서대로 보여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피부 관리라는 이 키워드를 안 보이는 글자, 흰 글자로 막 50번, 100번씩 써놓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 이런 쓸데없는 짓들. 그래서 하니까 네이버에서, 예, 그렇게 흰 글씨를 써놓는 것도 잡아내는 그런 로직도 만들고, 예. 그래서 점점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종 피부 관리라는 키워드를 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고요. 한 5번 이내로 쓰셔도 돼요. 이내로. 5번 이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목에 들어가야 되고요. 제목에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문에
한 5번 정도. 예. 이 정도만 들어가도 노출이 충분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로직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체험단을 원장님들 이제 뽑으시잖아요. 체험 뽑으시는데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목에 키워드 들어간 게 본문에 몇 개 들어가 있나 정도만 아셔도 이 사람이 실제로 글을 잘 쓰는구나 못 쓰는구나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많이 키워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노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쓸수록 누락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외부 링크, 유도 문구, 어디 어디 옷 해가지고 외부 링크 넣어가지고 예, 이런 데로 데리고 가는 거, 텔레그램을 데리고 가든가 카톡 단톡방으로 데리고 가든가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문의하세요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예약하세요. 링크로 이동. 예. 그래서 굳이 네이버에서 블로그 쓰고 거기 오신 분들을 따로 물론 뭐 카톡 이런 데는 괜찮겠죠. 문의하는 건 괜찮은데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외부 링크로 보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보내려면은 우리 플레이스로 보내야 거기서 예약이 되니까 플레이스 링크를 넣는 거는 괜찮죠. 네이버에서 제공한 거고 그러니까 플레이스로 넣는 거는 괜찮다. 예. 근데 외부 링크는 굳이 내보내실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카카오톡 얘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의류 시술에 관련된 것들 요즘에 많죠. 뭐 문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톡스 리프팅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뭐 리쥬란 주베룩 등등 이런 제품 이름들도 들어가는 것도 예, 누락될 확률이 높아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주베룩이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누락이 아니에요. 그런 글들이 많아질수록 누락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알고 계셔도 네이버 금칙어는 어느 정도 예, 판단할 수 있고요. 금칙어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블로그 발행하시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누락은 안 됐는지 등등 꾸준하게 좀 추적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외부 링크도 말씀드렸죠. 외부 링크는 예,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다. 예, 꼭 넣으시려면은 플레이스 주소 정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미지. 이미지는 저희가 이제 샵에서 사진을 비포 애프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를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몇 번 정도는 더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기한으로 계속 사용할 수는 없고요. 조금 이미지를 변형해 주시면 돼요. 변형. 어떻게 변형해 주시면 되냐면 자 여기서 일단 사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예, 사진 하나 불러오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 한번 불러오면 자 요거를 이제 계속 사용했어요. 여러 번 사용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요 위에 보면은 마법사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 여기에 이제 액자 표시 있습니다. 액자 표시. 요거를 이미지 세탁이라고 하는데 액자 표시 누르면 액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테두리를 두를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사진이 한 장인데 사진이 여러 장이면 여러 장 다 이렇게 액자를 둘러주세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이미지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해도 계속하면 요거랑 똑같은 사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사진이 없다. 요거 좀 써야겠다 하실 때는 썼던 이미지면은 이렇게 한번 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스티커, 요 귀여운 스티커들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가 살짝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누락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여기를 좀 자르셔도 돼요. 조금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락에서 이미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근데 기가 막히게 잡아요. 기가 막히게 잡아요. 발행을 하면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분석을 하다가 걸리면은 누락될 확률이 있으니까 당장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 많이 쓰다 보면 언젠가 또 잡힐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는 이미지를 지웠잖아요. 여기는 이미지를 지웠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지가 지워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남아있죠. 라이브러리에. 여기 라이브러리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러 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진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쓸데없는 사진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면 여기서는 지워지는데, 예, 여기엔 남아 있어요. 여기엔 요것도 지워주셔야 돼요. 요것도. 그럼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여기엔 사진 없는데 여기엔 사진 남아 있다. 뭔가 이상한 걸로, 예, 어뷰징으로 판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도 지우면 여기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도 같이 지워주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미지는 이 정도 사용하시면 됐고, 그리고 네이버에 제공하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가? 어디 찾아보면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진도 있고, 어? 아니면은 그 무료 이미지 나눠주는 데 있죠. 인가? 저는 여기서 사용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무료 이미지 나눠주는 데가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예, 요런 나오네요. 예, 여기 있네요. 요런 사진들도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안 쓰시는 게. 이것도 누락될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안 쓰시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직접 찍은 사진, 화질 좋은 거, 예,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와서 저작권은 그러니까, 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안 쓰시는 게. 그다음에 자, 이거 말씀드렸죠. 외부 프로그램 사용 금지, 예, 키워드 동일한 키워드 도배 금지, 이런 것들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꾸준한 정보성 글 작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성 글만 쓰면은 네이버에서는, 예, 얘는 뭔가를 팔려고 하는 블로그다 이렇게 판단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성 글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정보성 글을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보성 글을 뭐냐면, 어, 순수하게 아까 제가 금치거 말씀드렸죠. 금치거. 예, 금치거가 안 들어가게 글을 쓰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보 전달 목적으로. 요거는 고객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네이버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보성 글도 홍보성을 하고 거의 반반 수준으로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이버에서, 아, 얘는 정보를 전달해준 좋은 블로그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요거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랑 같이 하시는 대표님 블로그예요. 누수 업체인데 볼게요. 예. 누수란 무엇인가 하고, 예, 금치거 이런 것들 싹 빼고, 그리고 네이버 로직에 맞게, 예, 이렇게 소제목도 넣고, 이미지는 딱 한 장, 예, 이미지 딱 한 장만 넣으셔도 돼요. 많이 넣는다고 점수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한 장만 넣으시면, 예, 점수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누락이나 저품질로 가는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세종 마사지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세종 마사지 글 하나 썼으면 정보성 글도 하나 써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웬만하면은 넘어갑니다. 그런 블로그들은. 근데 이런 정보성 글 없이, 예, 마사지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쓰면은, 예, 누락되고 저품질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보성 글도 꾸준하게 써주시면 좋아요. 네, 정보성 글도. 예. 아까 보여드렸죠. AI 작성한 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AI 쓴 글들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딱 봐도 티가 납니다. 예. 이렇게 AI가 쓴 글처럼 이렇게 딱 표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안 걸리게끔 이렇게 좀 이모지도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점들 있죠. 별 표시. 이것도 좀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다 AI로 글 쓰니까 이런 것들 좀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업성 키워드 조심하셔야 된다. 많이 상업성 키워드로 도배되면, 예, 위험합니다. 예. 그다음에 외부 제품들 소개글 도배되면 이것도, 예, 누락될 확률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보성 글도 같이 써주시고 상업성 글도 써주시고 등등, 예, 같이 운영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안 한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품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자체가 아예 그냥 맛이 간 겁니다. 맛이 간 거라 네이버에서는 어떤 글을 써도 안 보여준다. 그런 거고, 아까 다 거의 했던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아까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네이버 로직, 어떻게 하면은 글 잘 쓰느냐, 그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찾을게요. 있냐? 퀘스트가, 요건가? 요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마케팅 부심 저희 팀장님, 예하 작가님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오늘은 좀 많이 오셨으니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 뭐 알려드려야 되는 생각이 났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노출이 되려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볼게요. 요거 볼까? 요걸로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볼게요. 요거를 이제 제목에서는 항상 메인 키워드,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앞에 옵니다. 앞에. 요게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예요. 세종시 통증 관리. 자, 여기 제목에 한번 들어가 있죠. 그럼 요게 본문에 한 5번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볼게요. 들어가 있나? 지금 얘는 12번 들어가 있죠. 근데 아마 해시태그까지 포함해가지고 12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데. 제목이랑 해시태그. 이렇게 해시태그까지 해서 막 들어가 있죠. 요게 가장 첫 번째 노출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키워드, 메인 키워드가 본문에 몇 번 들어가 있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서론에서 세종시 통증 관리 잘하는 곳, 더본스파입니다. 이렇게 한 번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또 자연스럽게 세종시 통증 관리 상담하다 보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면 예, 여기 또 이제 마지막에 가서 통증 관리 잘하는 거 고민 중이시라면 여기로 오셔서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세종시 통증 관리 잘하는 더본스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4번, 5번, 4번 정도 들어갔죠? 요게 가장 노출할 때 첫 번째 로직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메인 키워드를 3번 이상 넣어라. 3번, 5번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글 쓰다 보면은 네이버는 이렇게 좀, 어, 나눠져 있는 거, 단락별로 나눠져 있는 것도 좋아해요. 서론본론, 결론으로 돼 있고,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해주려면은 요걸 해주셔야 돼요. 요거. 요게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단락은 나눠져 있고, 구분선 들어가 있고, 여기 소제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소제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볼게요. 글을 발행하기 전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을 거예요. 글 발행하기 전에 보면, 여기 돼 있죠. 여기 소제목인데, 요거를,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소제목. 그러니까 원래는 본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본문으로. 예.
근데 이렇게 다 본문만 돼 있으면은 네이버에서 볼 때는 아 얘는 그냥 글만 있는 블로그구나. 그죠? 서론 본론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제목 할 것들을 이렇게 소제목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소제목 돼 있죠. 소제목, 소제목 이렇게. 예, 요것만 해도 노출 잘 됩니다. 요것만 해도 이렇게 다 돼 있죠. 이렇게 소제목. 요것도 네이버 로직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는 여기 있는 네이버 툴 있죠. 요거 툴. 요거 툴도 많이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예,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요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우리 한 번씩 눌러보죠. 사진 넣을 때도 눌러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거 구분선 구분선 넣을 때도 예, 이거 누르죠. 이런 거 누르고 그다음에 글자체 바꿀 때 누르고 다 누르죠. 그다음에 장소 맨 끝에 이런 장소 할 때 누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툴들을 쭉 한 번씩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번씩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맞춤법 검사 이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예, 맞춤법 검사 누르시고 어차피 GPT로 쓴 글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는 틀린 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 맞춤법 검사하고 그다음에 제외, 예, 제외 이렇게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네이버에서는 예, 잘 쓴 글이다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이렇게 이 제목이 보면은 제목이 여기 그대로 한번 들어가야지 똑같이. 왜 그러냐면 상위 노출된 글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노출된 글들을 왜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서론에 아니 제목에 있는 형태소 키워드들이 여기 서론 일단 서론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행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 AI가 와서 이 글을 긁어갑니다. 근데 전체 글을 다 긁어가진 않고 서론까지만 일단 긁어갑니다. 근데 서론까지 긁어갔는데 서론에 있는 키워드 형태소들이 여기 서론에 잘 녹아 있으면 좋은 글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쓰긴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한 번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발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제 통합 검색 창인데요.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세종시 채용 관리를 검색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첫 페이지 보이는 거 있죠. 여기가 통합 검색 창이에요. 여기가 통합 검색 창인데 플레이스 보여주죠. 그다음에 광고 나오죠. 요거는 외부 사이트들, 웹사이트들 혹은 이렇게 블로그도 보여주죠. 예, 이미지 보여주죠.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여줄 확률이 높아져요. 예, 서론에 잘 써놓으면. 그래서 일단 반영을 여기에 해줍니다. 잘 쓴 글들을 여기에 노출해줘요. 그 다음에 또 긁어가서 분석을 해서 블로그 탭에 반영을 해주는데 요거는 뭐 블로그 아니 키워드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반영될 때가 있고 아니면 3일 4일 걸릴 때도 있고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노출을 하려면 일단 서론에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 포인트죠. 키포인트죠. 여기에 제목이 한번 들어가면 좋다. 예,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예, 충분히 노출되는 데는 문제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채팅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오늘은 중간에 체크를 못했네요. 지금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체크를 못했는데 지금 대략 시간이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댓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해드리고 예, 답변해드리고 잠깐 여기 이제 에반스 대표님께서 한 5분에서 5분 정도 예, 잠깐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이제 질문사항 있으면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 네. 나온다 지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지금 제주도에 내일 이제 저희 제주 세미나 와서 네, 전날 이렇게 줌 미팅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네, 하실 텐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 도움 됐다 하시면 1,
아, 도움이 안 됐다 그러시면 2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네.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고 계시죠? 1. 감사합니다. 네. 이민호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팀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원장님들께서 이제 마케팅적으로 도움될 수 있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뭐, 꾸준히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피아님, 네. 1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 줌 미팅이 저도 되게 낯선 게, 이렇게 앞에 모니터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되게 어색하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댓글 써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에반스 대표 배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히 네 우리 브릭스 그다음에 진주 스키케어에 이렇게 제주도 원장님들께서 또 줌미팅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현장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 은겸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수요가 있으신 곳에 세미나, 그 다음에 릴스 특강,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마케팅 부심에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많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케팅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에반스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피부를 관리하고 또 피부 환경을 관리하면서 네, 에반스의 또 플라즈마 활성수라는 거를 잘 또 활용해 보시면은 릴스 쓸 거리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박향창,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은 아산이죠? 네, 다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마케팅 부신 대표님하고 아산으로 또 가니까, 네, 천안 아산에 계신 분들 또 많이 와주시고요. 네, 어,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에반스에 관련해서나 혹은 마케팅, 그러니까 블로그 뭐 이렇게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지금 댓글로 한번 써보시면, 네, 박항래 원장님, 네, 아산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질문 써주시면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요. 네, 저희 마케팅 부심 대표님께서 질의응답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에반스 마케팅 부심, 네, 제천도 와주세요. 제천 가능하십니까? 네. 네, 공원장님 그러면 마케팅 부심 대표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제천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줌 미팅도 좋지만 실제로 또 대면해서 또 들으시면은 더 빨리 좀 한 2, 3주 만에 해야 될 게 또 금방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제천도 한번 같이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 네네. 그러시면 오늘 플레이스와 블로그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누락 방지. 사실 저도 오늘 블로그 쓰면서 네, 오늘 많이 배웠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참 이왕 쓰는 거 포스팅 잘 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송희 팀장님, 네, 제천에 가면 원장님들 많이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강의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알찬 강의로 저희 원장님들께서 좀 더 잘 하실 수 있게끔, 더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게끔 마케팅과 좋은 제품으로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신 거 좀 생각한 거 좀 올려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제주 원장님들께서는 내일 10시에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저희 세미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케팅 부심 대표님 모시고 마무리 또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 네. 너무 명강이셔서 질문 예. 있으세요? 제가 너무 잘 전달해가지고 궁금한 게 없으신 거다. 네. 예. 원장님들 블로그 한 달에 한 몇 개 정도 쓰세요? 일주일에 몇 개 정도 쓰세요? 답이 없으세요. 뭐 블로그는 안 쓰시나 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거 물었네요. 예. 갑자기 쎄해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 저기 에반스 단톡방이 있어요. 저희가 줌 링크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하니까요. 혹시 에반스 단톡방에 안 계시는 분들께서는 떻게 들어갈 수 있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원장님들이 장소 제공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뭐 모아주시면 장소 제공하시고 모아주시면 저희가 전국 어디든 가서
실시간으로 가서 라이브로 제가 직접 강의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 혹은 에반스 단톡방에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또 명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또 올려놓을 거니까, 예, 공부하실 분들은 오셔서 한번 쭉 보시고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예,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와, 종료하겠습니다. 네, 와, 제주도 첫 미팅.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